봐봐. 그 쪽지 시험부터 먼저 볼까나? 틀린 거 고칠 수 있겠니? 어렵겠니? 고칠 수 있어? 확실해? 고칠 수 있는 거는 맞아. 틀리지 말고. 자, 안 되면 꼭 질문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자, 요 프린트 질문할 것 좀 해볼게.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조금 둘이 차이가 있어. 근데 디테일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민지가 문제 풀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좀 문제를 풀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자, 고칠 수 있는 거 질문하는 게 아니고 풀었던 것 중에 모르겠는 거 별표 친 거를 질문하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거 고쳐갖고 와서 다음에 또 한번 질문하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맨 앞부분에서 질문할 거 있니? 집합 1 집합에서 질문할 거 있니? 없으면 2번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15번 보겠습니다. 예은이도 별표지? 그러니까 이게 집합 명제가 이제 앞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 때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 언어 영역이야. 알겠지? 수학도 언어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국어를 잘하면 수학을 못하고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못하고 그래서 문과 이과가 나는데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수학도 다 이게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언어야. 그러니까 기호로 나타냈으니까 이 기호를 다시 언어로 해석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언어를 잘해야지 수학도 잘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보세요. 이 집합 A는 1, 2, 3부터 100까지의 이제 원소를 가지고 있고 100개 원소를 가지고 있고 얘의 부분 집합이 있어. 얘의 부분 집합은 어마어마하게 많지.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100제곱이니까 상상도 못할 수만큼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분 집합이 요 가나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지. 자, 어떤 원소 A가 B의 원소면 이게 무슨 뜻이야? A가 A 플러스 1이면 그 A의 1을 말 그대로 1을 어디서 1을 더한 수도 원수다 이거야. 그냥 너무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3이 원소면 누가 원소라는 거야? 그래? 그럼 또 4가 원소면 5가 원소 6이 원소면 그런 얘기야. 근데 누구는 반드시 원소로 갔는데 93은 됐지? 이때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의 최소값이잖아. 부분 집합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B의 원소가 최소가 돼야 되지. 이해가니?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B의 원소 중 최소가 되려면 B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수가 누가 되도록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 집합에서 얘 부분 집합 중에서 B의 원소의 시작이 B를 쓸 건데 B의 원소의 시작이 50이잖아? 그 얘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가족권에서 50이 원소면 51이 원소고 51이 원소면 원소고 52가 원소면 해서 얼마까지 원소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서 원소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B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게 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야. 93이 돼야지. 그럼 93, 94 얘가 원소면 95에서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그럼 가족권도 만족시키잖아. 얘가
B의 원소면 1 더한 것도 원소고 얘가 원소면 1 더한 것도 원소가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리고 누구도 원소가 되고 93도 원소가 되고. 이렇게 이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해석해낼 수 있느냐 이 얘기야. 그럼 원소가 총 몇 개야? 둘 다 포함하면 빼서 1 더해야 되지. 빼면 7이고 1 더하면 8이잖아. 그래서 B의 부분 집합의 개수 최소는 200, 2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2, 5, 6 됐어요. 그다음 또 질문. 문제 내용 해석하는 것만 메모를 좀 잘 해뒀다 집에서 꼭 다시 풀어갖고 오세요. 이 프린트는 나중에 다시 다 풀 거야. 그때 틀리는 게 있지 않도록 방학 때 공부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집합의 연산에서 질문할 게 있는가요? 10번? 아 10번도 둘 다 질문이지. 자,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은 3개 그린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꼭 3개는 아니지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집합과 A 합집합 B라는 집합을 교집합했더니 A가 됨을 이용하세요 라고 했지. 증명하세요 라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3개를 그리는 거야. A, B가 있으니까 A, B가 있는 집합 이 벤 다이어그램을 3개를 그립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증명하는 방법이 이런 거야. 보인다는 건 집합 증명은 A 되겠지? A 합집합 B A 합집합 B 그거를 뭐 했어? 교집합했어. 그럼 두 개의 둘 다 뭐해진 부분? 둘 다 칠해진 부분. 그걸 여기다 뭐 하면 돼? 쓰면 되지. 교집합이니까. 그래서 둘 다 칠해봤더니 그 결과가 어디 칠한 거나 마찬가지야? A. 네, 끝이야. 보인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이시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3개 그려서 해주면 됩니다. 연산이 4개면 4개 그려야 되겠지. 연산 개수에 따라서 그려지는 건 다르겠지만 또 집합 A, B, C면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하면 되고 그런 이야기다. 되었지? 자, 또 질문 있어요? 어? 22번 22번 볼게. 자, 원소 계수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편해요. 이렇게. 그 어디부터 쓰는 게 좋냐? 이거 어디야? 이거 방이 하나, 둘, 3개 있댔잖아. 그 중에는 몇 번 방이야? 1번 방이지. 근데 얘는 몇 개야? 30개는 1번 방하고 2번 방 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몇 개야? 그 B는 2번 방, 3번 방 더하면 여기 몇 개야? 그럼 교집합은 10개, 합집합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되겠어? 또 질문할 거 있나요? 프린트 몇 번? 27번. 자, 이거 우리 전에 했는데 개념원리 비슷한 문제 있었지.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이런 조건 체크해야 돼.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에 대하여 x 플러스 y인데 x가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다 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자, A의 서로 다른 세 원소를 내가 설정해 주자. A와 B와 C가 있다고 해주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대소관계로 좀 정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그랬을 때 집합 B의 원소 중 최소값은 8, 최대값은 24이고 원소의 개수 몇 개? 5개. 다시 집합 B의 원소 중 최소값은 8이고 최대값은 24인데 원소의 개수는 5개예요 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집합 B는 A의 원소를 더한 거니까 얘네를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A,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여기는 A 더하기 B, B 더하기 B, B 더하기 C 여기는 A 더하기 C, B 더하기 C 이거 지난번에 똑같은 문제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프린트 풀 때도 시험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면서 전에 했던 거 찾아보면서 좀 해갖고 오면 더 좋아. 이 순서를 보면 당연히 A가 가장 작으니까 이 값이 제일 작을 거야. 그 다음은 여기에다 B 더한 거. 그지? 그 다음은 B 더하기 B 더한 거. 그 다음 B 더하기 C 더한 거. 그 다음은 C 더하기 C 더한 거 이런 얘기지. 그러면 A 더하기 A도 있고 A 더하기 B도 있고 그리고 B 더하기 B도 있고 B 더하기 C도 있고 C 더하기 뭐가 없어? A 더하기 C가 없지. 이 A 더하기 C는 얘보다는 커. 근데 얘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 얘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얘는 요 사이에 들어가거나 얘랑 같거나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값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원소가 몇 개라 그랬어?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그치? 이 값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원소가 6개가 되는 거지. 그 원소가 5개 된다면 이 두 개가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되겠니? 그러니까 이 원소의 최소값이 이건데 이게 얼마? 8. 원소의 최대값이 이건데 이게 얼마? 이런 얘기라고. 그럼 A가 얼마야? B는? 되겠어? A 더하기 C는? 그게 2B랑 뭐해? 같으니까 B는? 되겠어?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풀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복습은 철저하게 해주고 내가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만큼 복습이 돼야지 된다. 꼭 지키시고 필기할 거 하세요. 정리만 해. 생각은 집에 가서 하고. 그럼 질문 끝이야 이거 하면? 그럼 나머지 고쳐갖고 와서 다시 한번 보자. 틀린 문제들을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잘 고쳐갖고 안 되면 또 질문하고 여러 번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도 질문하는 것 좀 해주면 좋아. 자, 그러면 프린트 질문은 다 됐고요. 그러면 개념 원리로 넘어갑시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여기가 집에서 보이는데. 오늘 명제가 마무리돼야 되는 날이지? 금요일. 다음 주부터 함수 들어가게 되고 다음 주가 8월 함수. 오케이. 안 돼.
노트 거의 다 썼구나. 쌤하고 다 풀어왔어? 쌤은 못 풀었어? 민지는? 쌤은 어디까지 풀었어 민지는? 쌤이는? 저 3단원 한다는 거? 지난 시간 수업한 건 풀었구나. 다음에 올 때 좀 잘 펴갖고 오세요. 뭐 그래갖고 와보자. 자, 개념 원리 지난번에 수업한 것 중에 질문할 거 있나요? 67번 몇 쪽에? 80쪽 80쪽에 67번? 이게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뭔가 자꾸 꼬여요. 아, 꼬여? 답이 뭔가 이상해요. 뭐가 꼬이는지 한번 풀어보자. 67번. 세 조건. P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A가 양수라는 조건. 이런 조건 봐야 되고. 그 다음 Q는 X가 B보다 크다. R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나 X가 5보다 크다에 대하여. 자, 정리해보면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되겠지? 그러면 이 화살표 방향을 해보면 R이 P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진리집합 따지면 Q가 R의 부분집합이고 R이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네.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R이 주어졌으니까 R을 수직선이 좀 나타내보면 R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보다 작고 또 5보다 크다. 이게 R이야. 그러면 Q를 봅시다. 자, Q가 이거예요. 그러면 Q가 R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요 속에. 그럼 저 B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에 있어야 되지. 여기. 그지? 이렇게. 그래서 B는 5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건데 같아도 돼 안 돼? 되겠지. 그래서 실수 AB에 대해서 B의 최소값 5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자, 그 다음 R이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R이 여기다 포함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먼저 뭘 쓸 줄 알아야 돼? 얘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럼 P는 저걸 써보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저 A가 누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양수면서. 그럼 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1이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다 포함할 수가 없잖아. 이해가니? 그러면 누구야? P가 이 R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잠깐만 1 저기 1 맞지? 아 여기 마이너스 2네?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마이너스이니까 어쩐지 문제가 이러면 해결이 안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5보다 크다니까 얘가 1이라면 A가 1이라면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니까 이제 다 포함돼 안 돼? 다 포함할 수 있네. 만약에 A가 3이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3보다 크니까 다 포함하지 못하지. 그래서 A가 양수면 0보다는 커야 되는 수인데 요쪽은 5고 요쪽은 마이너스 2니까 A가 뭐보다는 2보다는
3이면 안 되잖아. A가 만약에 2면 여기에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여기 2보다 크다 되잖아. 그러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A의 최대값은 2. 그래서 더하면 7 되겠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7 70번 쓰고 끝나니까. 자, 70번을 보겠습니다. 자,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이 P는 4, Q는 A제곱 B, R은 A-AB인데 이것도 아까랑 내용은 비슷하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되겠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P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P는 Q의 부분집합도 되고 R의 부분집합도 되는데 자, Q하고 R은 관계가 있어 없어? 그럼 굳이 따져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여기서 구하는 거는 이제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일단 Q의 원소가 A제곱하고 B라고 했을 때 자, P가 여기에 원소가 돼야 되니까 두 가지로 따지는 거야. A제곱이 4일 때와 B가 4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A제곱이 4라면 A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때 누구? 집합? R을 생각해보자. 알겠지? 자, A가 2였다면 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야? R의 원소는 1이 되는 거지. 여기가? 되겠어? 근데 그럼 이게 반드시 원소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2면 B도 뭐가 돼야 돼? 2. 그러니까 4고 B는 2가 돼야 돼. 자,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면 얘는 얼마야? 3이지. 그럼 얘가 4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때 이게 4가 되려면 B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에 B가 4라고 했어. 그럼 B가 4면 여기에서 여기부터 B가 4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그지?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A가 2고 B가 2일 때 A 더하기 B는 4고요.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4고 이럴 때는 합이 얼마야? 5니까. 이런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거야.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5겠구나. 이해가? 응. 그래서 케이스 나눠서 풀 줄 알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또 질문? 쌤 다 풀어서 질문 주셨을 텐데. 11번? 71번. 왜 이래?
자, 71번. 두실수 AB에 대해 세조건 PQR이 P는 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이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진리집합 뭐니? P의 진리집합. 이게 0이 되는 거는 A도 B도 0. 이거 외워줘야 돼. 자, 두 번째 Q는 보니까 자, 얘가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A-B의 제곱이 0이 돼야 되는 거네, Q는. 그지? 그 이 진리집합은 A와 B가 뭐하다? 같다. R은 와, 이거 증명할 때 좀 배우긴 할 건데 저게 같게 되기 위해서는 자, B가 0이면 그치? B가 0이면 A와 상관없이 같겠지. 맞아? B가 0이 아니면 A와 상관없이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B가 0이다 이런 뜻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딱 A형, B형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고. 자, 여기에는 A가 0인 것도 있고 A가 0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P를 포함하겠지. 그러니까 P는 R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 다음 Q를 보니 A랑 B랑 같다고 한 것은 요 A형 B가 0인 것도 요 식에 포함이 되지. 되겠어? 그러니까 P가 또 누구의? Q의 부분집합이 되지만 되겠니? R하고 Q는 서로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그럼 P하고 R하고 Q를 그려보면 얘네들은 이런 형태의 관계가 될 거야. 되겠니? 어떤 경우? 교집합이 뭐야? 요거 하나가 교집합인 거지. 그럼 묻겠습니다.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맞지? 맞아? 자, 이건 어떻게? not P는 not R이기 위한 요거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PR로 바뀌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는 거 알겠어? 여집합이니까 이거는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면 그냥 PQ가 되면 요 방향이 바뀌는 것도 그냥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 P가 R이냐? 두 번째는? R인데 Q라고 썼지? R 되죠? 세 번째 Q이고 R은 진리집합 Q와 진리집합 R의 뭐야? 교집합이지. 진리집합 Q와 진리집합 R의 교집합이 뭐야? A도 0이고 B도 0이잖아. 그럼 P도 뭐야? 진리집합이 A도 0이고 B도 0이잖아. 그 이 교집합과 얘는 서로 뭐하니까? 얘는 같으니까. 같을 때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해돼? 문제가 풀린 거야. 그래서 진리집합만 잘 따지면 명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명제도 집합으로 해결을 해간다. 자, 질문 다 됐습니까?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왜 깨끗하게 안 지워지고 남네. 자, 명제의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명제의 증명이라는 걸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 보면 막 정의, 증명, 정리 이런 거 있는데 첫 번째 간간히 문제가 나올 때 정의가 뭐고 정리가 뭔지 구분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와. 알겠지? 그러면 정의하고 정리는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했을 때 정의만 알면 돼. 그래서 정의가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정리. 알겠지? 그 정의라는 건 뭐냐? 수학에서 맨날 뭐라 그래? 개념이 중요하다. 용어의 뜻.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이게 정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등변 삼각형이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아는 거.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또 얘는 어때?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또 뭐가 있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렇게 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은 뭐니? 하고 수학자들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정의야 하고 약속한 게 있단 말이야. 그 이등변 삼각형의 용어를 설명한 건 뭐야? 이등변 삼각형은 뭐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그 얘가 정의야. 알겠지? 그 얘네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히 정의만 외워두면, 그러니까 정의는 뭘 하는 거야? 어떤 용어의 뜻을 설명해 놓은 거지. 정삼각형은 뭐야? 막곡지각은 뭐야? 막곡지각은 뭐다?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긴 교각 중 서로 마주보는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막곡지각이 뭔지 설명한 게 정의.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것, 막곡지각의 성질 혹은 정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복잡하게 막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굳이 이런 걸 알 필요는 없다. 알겠지? 그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건 뭐냐 하면 여기 적혀 있었네. 자, 증명이라는 걸 할 거야. 증명은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 알겠지? 자, 명제의 증명. 자, 증명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명제의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문제 나올 때 거의 증명하시 이렇게 안 나와. 서술형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빈칸 채우기로 대부분 나오니까 하는 방법 정도로만 알 수 있으면 돼. 첫 번째,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뭐를 이용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되겠지? 얘를 증명해봐 라고 했는데 이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그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쉽게 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문제를 좀 보면서 같이 좀 볼 건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되게 이 표현을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한번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명제. 자연수 AB에 대하여 AB가 짝수이면 A랑 B랑 뭐 한 개? 곱하기.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지. A 더하기 B, AB가 짝수 홀수 이런 거 나오면 짝짝짝 홀짝 홀홀 해서 정리하는 거. A랑 B랑 곱한 게 짝수면 A 또는 B는 짝수다. 이게 증명하려면 이거의 진리집합이 뭐가 됨을 보이면 돼. 부분 집합이 되면 보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A, B가 짝수이면 물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증명하는 걸 직접 증명법이라고 해. 그대로 증명해도 돼. A, B가 짝수라는 것은 A, B가 짝수이면 A, B일 때 얘 짝, 홀, 짝, 또 뭐? 짝이다. 되겠지? 그렇다면 A, B가 짝수인 건 이런 경우고, 그거는 곧 A 또는 B가 보다 짝수이다. 이렇게 증명해서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대우를 쓴다는 건 뭐냐? 대우. 이거의 대우를 한번 써볼게. 또는 뭐로 바뀌어? 부정하면? 그렇지. A 그리고 B가 대우니까 짝수가 뭐로 바뀌어? 홀수이면. 그치? 홀수이면 A, B는 무슨 수다? 짝수니까 뭐다? 홀수이다. 이걸 증명하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증명하면 왜 증명하는 거야?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A, B가 짝수 홀수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만약에 A가 짝수 홀수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짝수면 2K, 홀수면 플러스 1 혹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해가? 그래서 K는 자연수 이렇게 하려면 K는 자연수면 1부터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써야지. 1이면 1, 2면 3, 3이면 5 이렇게. 짝수에다 1을 더하거나 뺀 게 홀수니까 요런 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될 게 뭐냐?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그랬지? 그러면 A는 2M 마이너스 1, B는 2N 마이너스 1이라 하자. 요런 설정이 중요한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A, B가 홀수임을 보이면 되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A, B를 곱해. 2n-1 곱하기 2n-1을 하면 이렇게 곱하면 4mn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 이렇게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어떤 수에 2가 곱해지면 짝수고 2의 배수에 1이 더하거나 빼지면 홀수거든.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할 때 2로 묶여지는 건 2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2mn 마이너스 n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수가 상관없이 누가 곱해져 있으니까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짝수지. 거기에 1이 뭐해져 있어? 더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실에서 얘는 무슨 수라는 거야? 홀수라는 거지. 따라서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A, B도 뭐다? 홀수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그 여러분은 이 문제를 뭐 한다? 이렇게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으면 된다? 빈칸 채우기 할 정도 말면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니까 그 증명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익혀가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증명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여기 제일 지루한 내용이다. 제일 지루한 내용이다. 그렇지만 좀 잘 봐주세요.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지루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다. 자, 여기 보자. 둘이 학원 빠지고 놀러 갈 일 있어?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에? 예은이는 안 가고? 월요일에 하는 거를 예은이랑 하는 걸 찍어서 오늘 퇴근 한번 그 링크 걸어서 보고